자,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녁에 제가 매가리가 없어갖고 방송 못 열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들어오신 분 인사는 잠시 생략하도록 하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주일간 매매들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30분 차트를 예전 흐름을 좀 되돌아가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승 추세가 이게 이제 파동 추세대라고 부르는 건데 올라왔었죠. 올라오고 한마디 지지, 38이 지지 받고 재차 반등, 고점을 살짝 높였다가 요 이전에 지난주에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뒤로 후진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후진을 해서 자, 새로운 지지선이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수렴의 모습, 즉 ABC로 조정을 받고 요 이전의 모습입니다. ABC 조정을 받고 WXY로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B, C, D, E 수렴 시세후 수렴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요거는 지난 3일날 방송한 이후의 흐름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시세를 주고 그 다음에 수렴파로 나타났고 고점을 한번 살짝 높이는 모습을 나타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상을 깨고 결국에는 처음에 예측한 대로 플랫의 형태가 처음엔 이렇게 예측을 했었으니까 형태로 조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런데 플랫이더라도 실제로는 전에 얘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5개 파동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조정판인데 이거를 아직까지 ING에요. 진행 중인데 5개의 파동으로 마무리가 된 거냐 아니면 3파가 끝나고 4파 조정 중이냐가 지금 상당히 분분해요. 서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지금 흐름이 이 수렴을 깨트리고 수렴을 깨고 쭉 하락이 나왔죠. 쭉 하락이 나왔고 조정이 완료되면 1990 부근에서 마무리가 될 걸로 본다라는 얘기 추가로 드린 적이 있었어요. 내려오더라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 방송 녹화해 놓은 게 카페에 있으니까 다음 팟에도 있고 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근데 금요일날 역시 저점이 1994 요때는 요날 저점은 1991.96 그 부분에서 마무리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랫으로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플랫을 이탈을 시켰어요. 그쵸? 즉 이 38이 지지를 지켜줘야 하는데 플랫을 이탈을 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간단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ABC죠. 그냥 불규칙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파동에 대해서 불규칙 조정이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 시세에 대한 50%짜리를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의견은 내일은 상승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 얘기는 조정파동이 플랫으로 봤을 때 처음엔 수렴으로 마무리될 걸로 생각을 했다가 애초에는 플랫에 생각을 했었는데 애초에는 플랫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그러다가 저점을 꾸준히 높이는 지지받는 모습 보이길래 요게 ABCD 5개 조정파가 나온 다음에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했었지만 추가로 오늘 50%까지 지지가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크게 불규칙 조정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에서 조정파가 마무리된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파동상 5개 파동 끝나고 조정파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코스피 200과 비교를 해보겠지만, 파동을 계산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행 중이니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고요. 이렇게 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보이는 경향도 있고, 또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파가 조정 중이다. 여기를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든지 간에 지금의 파동의 조정 파동은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인다예요.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인다. 자, 선지 차트도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똑같은 흐름이었죠. 자, 주 초에 이 수렴 만들어 놓은 거 상방으로 봤었어요. 저는 상방으로 사실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고, 요 중간중간에 매일매일 제가 방송을 했다면 설명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선지는 고점을 정확히 저항을 걸렸습니다. 설명을 했을 텐데 매일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50% 지지를 받고, 간단하게 시세에 대해서 불규칙 조정 ABC가 나왔다라고 보세요. 이게 가장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올라간 거에 대한 50% 지지 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지지선이 하나 형성이 됐고, 저 밑에서 올라온 이런 추세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요번 주에 선업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 있죠. 인하 가능성이 높고, 지난달에 한국은행 총재가 요번 달에는 인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좋고, 인하를 하더라도 지금 보도 나오는 것들 보면은, 뉴스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일단 이슈는 될 겁니다. 인하 가능성을 현재는 크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달에 김종상은행 총재가 다음 달에는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번복을 하진 않겠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만기는 역시 외인들 손에 달렸지만, 재밌는 거 하나는 지난 금요일 날 8일 날 마감할 때 여러분들 많이 파생하신 분들 보셨겠지만 등가 265가 양압이 4로 맞춰졌었고요. 그 다음에 콜오프도 가격이 265가 똑같았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참 메이저들 맞춰놓는 거 보면 대단하더라. 그렇게 맞춰놨었고, 오늘은 양압이 3점 몇인가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금 지수보다 위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만기는 사실상 파생하는 분들한테나 뭐 중요한 거지, 현물하신 분들한테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코스닥은 540을 올려놓은 상태고, 그쵸? 개별주들이 상당히 시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장을 이제 슬슬 꼭지의 징후가, 고점의 징후는 아직 안 나타났다 그랬죠. 제가 고점의 징후만 잘 잡자. 저점 바닥을 잡는 거는 어렵잖아요, 사실. 하지만 얼추 비슷하게라도 잡으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만, 고점의 징후를 놓치면은, 고점에서 물리면 약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점은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이 7.7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죠. 고용지표도 무지하게 좋게 나왔고, 미국의 지표들이 다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여서 막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고용보고서도 좋게 나왔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계속 양호하게 나왔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요번 주에 발표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소매 지표예요. 소매 판매 지표.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게 다른 것들도 물론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요번 주에는 고용지표, 주택지표들이 다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소매 판매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언제 발표되나요? 볼까요?
소매지표가 13일날 수요일날 발표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13일날 수요일날 2월달 재정수지도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2월달 소매 판매지수도 발표가 된다. 예상치 전월이 0.1이고 예상치 0.5예요. 이 예상치만큼만 나와준다면은 지수는 아직 내려갈 때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무슨 찌라시? 카페 뭔 찌라시가 있어요? 카페 요즘 제가 못 들어가고 치유하고 IP가 지금 관리를 좀 해줘야 돼. 뭐 광고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있으면 좀 지워버리고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장중에 못 보기 때문에 어쨌든 수요일날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녹화 중이라서 그 지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뭐. 지웠는데 없는데? 찌라시 없어요. 누가 지웠구만.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제 조정은 마무리가 된 것 같다예요.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지그재그로 사파 조정이 됐든 아니면 단순히 간단하게 ABC 조정받고 WXY 조정받고 추가로 크게 ABC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5개 파동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요건 5개 파동으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는 요런 하락 추세대가 다시 한번 생성이 됐어요. 그쵸?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5개 파동으로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그재그로만 보는 게 맞다. 지그재그로 보는 게 큰 흐름상으로도 맞습니다. 큰 흐름상으로도 맞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266만 올라타면 돼요. 266만 올라타면 되고, 오늘은 미국 쪽에도 중요한 지표가 없습니다. 그냥 강보합선에서 마무리될 걸로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 차트 일봉을 보고 주봉을 보고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현재 일봉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조금 확대를 해서. 자, 저점을 이은 선, 단순한 겁니다. 고점을 이은 선. 그래서 이렇게 오버랩이 발생을 했다. 오버랩이 뭔지는 아시죠? 오버랩 발생을 해서 이 하단을 내려왔다 가느냐와 바로에 헤딩하고 밀리느냐, 뭐 이렇게 해서 조만간 큰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저는 요 앞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좌측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만 보자. 여기서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50% 지지 오늘 끝났습니다. 22평, 62평 부근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죠. 요렇게 보자. 요렇게. 그래서 이 2080에서 2100까지는 보자라고 보는 거고, 요번 만기 지수 때 한꺼번에 치고 한다기보다는 요 부근에서 마무리된다 치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2080에서 2100이란 자리는 주봉상 늘 얘기 드렸던 저 이쪽 좌측에 고점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요 자리. 저 자리가 2085.5인가? 아마 그래요. 그래서 2080을 미니로 본 겁니다. 2080. 그 다음에 슈팅해서 2100 정도까지 기대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좀 전에 일봉에서 그렇게 오버랩 발생됐던 것들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요렇게 오버랩 발생된 부분, 여기서부터 해갖고 이제 조만간 큰 하락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런저런 분석가들이 하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직은 아니다. 물론 이렇게 수렴 만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 좌측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보자. 그냥 이렇게. 그래서 2080에서 2100까지 갔다가 보고, 자, 다우도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근데 나스닥하고 S&P는 고점 갱신을 아직 못했어요. 아니, 딴 놈들은 다 가는데 왜 얘네들은 못 가죠? S&P는 고점 갱신에 올라가고 독일도 그렇고 그랬는데 왜 저기 S&P나 나스닥은 못 올라가죠? 다우 차트 먼저 봅시다. 나와라. IP 왔고 어서오고. 자, 여기도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다우 뚫고 고점을 갱신해 버렸습니다. 이 고점 자리는 이전에 고점을 넘겨 버렸습니다. 2007년도 고점을 강하게 뚫어 버렸어요. 그쵸? 독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S&P 볼까요? 난 이거 맨날 찾을 때마다 헤매.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자, S&P는 이때 고점을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자리는 자리상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한 번 더 남았다. S&P도 고점 헤딩하러 갈 거다. 자, 이렇게 요거 주봉이에요. 5개 파동 만들고 있는 중이고 최소한 요만큼은 더 올라가야 된다. 요 주봉입니다. 지금 일봉으로 볼까요? 애플 때문에 그러죠. 간단하게 애플이 저기 소속이 아니잖아요. 다우지수 편합이 아니라, 그쵸? 자,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 파동 이렇게 해서 오파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1570 최소한 1560, 70은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버랩 발생돼 갖고 깨고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깨고 내려오는 것 같았죠. 근데 여기서부터 올라온 자리 계산해 보시면 요거 S&P 500 지수입니다. 한마디도 채 안 내려왔어요. 한마디도 채 안 내려오고 재차 추가 상승이 나왔다. 올라온 거에 대해 한마디도 채 안 내려오고 재차 추가 상승, 즉 이 저점부터 시작해서 5개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지선 지지받고 상단 저항선 뚫고 올라가고 있고 1560에서 1580 그 사이에서 마감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가 될 거고, 시기적으로는 조만간 찍기는 하겠지만, 조만간 찍기는 할 거예요. 고점을 조만간 찍지만 곧바로 분석가들 얘기하는 대로 추가 하락이 급격하게 나오진 않는다. 예, 영웅문입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급격한 급락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제가 보는 견해는 올해 하반기 이후나 늦으면 내년 2014년 들어가면서부터 하락 파동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 견해는 그래요. 파동상으로도 여기서부터 오버랩 따지지 말자. 대부분 그 하방 보는 사람들은 곧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해요. 우리 지수도 곧 급락이 나올 거다. 근데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제 분석으로는 아닌 걸로 본다. 조금 조정을 받고 내려오더라도 이게 급락을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추세 하단을 지지받거나 상단을 지지받거나 한 번 더 헤딩을 한 이후에 내려올 걸로 보여진다. 하지만 멀지는 않았다예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나타날 것 같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은, 방송 꾸준히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은 언급을 드릴 거예요. 이건 우리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똑같이 오버랩 발생돼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점이 덜 나왔습니다. 덜 나와서 북한 리스크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연평도를 때렸을 때도 하루 만에 복구를 했습니다. 연평도도 우리 땅이에요. 갔다가 풀을 연신 쏴댔는데 바로 하루 만에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쪽은 김정은이가 내가 있다라는 거, 자기의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고,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핵실험을 추가로 한다면은 충격은 있겠지만, 지난번은 충격을 안 줬지만 요번엔 충격을 좀 주긴 하겠지만, 그게 급락을 하는, 아주 폭락을 하는 하락 파동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현재는 하나의 마디가 더 상승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 제가 보는 올해의 고점은 2080에서 2100입니다. 거기까지는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계속 쭉 하락이 아니라 좀 지지부진하면서 야곱야곱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걸로 생각을 한다.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일요일날 어제 방송을 못해갖고 오늘 꼭 방송을 해야 된다 해서 열었습니다. 자다가 깨갖고 목이 조금 잠겼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표들은
우리나라 지표보다는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좋은 지표도 계속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오고 주택 지표도 양호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버냉키는 어차피 올해 말까지예요. 임기가. QE를 진행을 할 거냐 말 것이냐, QE3, 3.5, QE4 얘기도 했는데, 버냉키는 지난번 FMC에서도 그렇고 이달 초에 3일 연속 의회 연설에서도 연속해서 나와갖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 계속 할 것이다. 여기에는 실업률이 6%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란 얘기를 했었어요. 비둘기파죠. 그 매파는 2명밖에 없어요. 강력한 매파는. 그들은 양적 완화 조기 종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지만 현재까지는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지난번에 그 시퀘스터가 발동이 될 때 여유 있는 오바마의 모습에서 뭐라 그랬어요. 2월 28일 날 이미 850억 달러를 부채를 발행을 해놓고 큰 소리 쳤다라는 거 확인이 됐죠. 그래서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고, 3월 27일 날 있을 부채 협상에서 타결이 되나 안 되나가 제일 중요하다. 부채 협상 타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 지표는 소매 판매 지표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 그것만 우선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부분만. 딱히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장 별반 뭐 없습니다. 그죠? 아, 그래요? 예, 1년 6개월 전에 오셨다가 1년 6개월 만에 오신 겁니까? 섭하네. 이탈리아 신용등급 깎였는데도 1.6% 올랐어요. 그제. 오늘은 지금 안 열어봤지만. 그리고 미국도 다우도 독일도 그렇고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이제는 고점 징후가 슬슬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쓰리봉 형태, 커다란 흐름상으로도 쓰리봉 형태를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하락 파동으로 진입할 때가 아직은 안 됐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상태지만 그건 뭐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정일이 아저씨 가고 아들내미가 나타나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너희들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 그러셨어요? 공부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격증 따셨어요. 그래서 자, EWI 봅시다. MSCI 한국 지수를 보는데, 요게 이제 뱅가드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 이번 주부터 지난 2주인가 3주 동안 안 나왔습니다. 3월 15일부로 해갖고 3월 15일부터 FTSE로 이제 변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조금씩 나가는데 현재 MSCI 한국 지수가 0.98%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반등을 기대를 하는데 얘가 빠진다? 어이씨, 그럼 안 되는데?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여기를 우리 코스피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코스피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없네. 추가를 넣어야죠. 코스피 200 추가. 요거 하고 지금 1년치 모습, 5년치 모습, 10년치 모습. 여기 빨간 색깔 코스피 200이고요. 파란 색깔이 그 MSCI 한국지수 EWI예요. 얘네가 60에서 62 정도를, 제가 60 이상이면 2000이다. 60을 기준으로 2000으로 보면 되고 60에서 62 그 정도가 2000 위에서 논다라고 보시면 된다. 얘기를 드렸었죠. 흐름 보시면 우리나라 그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지표를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 1%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마감이 되면 내일도 하락이에요. 우리 장은. 근데 우리 차트상으로는 바로 깨고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는 꺾여 있는 모습이죠. 꺾여 있는 모습이고, 3개월 봉입니다. 요게 세로 고침을 하면은 분봉의 모습이 나타나요. 분봉. 코스피나 다우하고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열어보시면은, 예, 저는 체질적으로 건강한 체질이라 고맙습니다. 다우하고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년치 다우는 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근데 얘는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같이 비교해서 10년치 5년치 그죠. 잘 가다가 대부분 디커플링이 나올 때가 요때, 요거는 예전에 제가 작년엔 거 언제 방송하면서도 디커플링에서 커플링으로 되돌아오는 시기가 언제냐 보니까 디커플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 보여요. 조금 더 디커플링이 계속 될 것 같다. 조금 더 벌어져야 되겠다. 지금 벌어지고 있죠. 반대로 아직까지 디커플링이 지속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런 모습 보여줄 것 같다. 그 다음에 글로벌장이 정말로 조정으로 진입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안 했네요. 그쵸? 아직 안 해서 고점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각국에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 상태예요. 돈을 계속 풀고 있고, 일본은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96을 넘어갔습니다. 전에 얘기 드렸지만 94엔 90달러당 94엔 넘어갔다가 조정 나올 것이다 했더니 조정 받았죠. 92엔까지 왔다가 지금 96엔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100엔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북핵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환율이 오늘 1100원을 넘어섰다가 지금 1094원 80전에 마감이 됐어요. 뱅가드 물량은 이제 삼전자 물량 털고 비중을 줄이고 FTS로 편입이 될 거고, FTS로 편입이 되는 금액은 최소 1.5조 1조 5천억에서 많으면 1조 8천억 정도 될 거다. 나올 물량은 9조에서 10조 정도인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20%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80%가 나올 물량이 있고, 날짜는 3월 15일부로 FTS로 이제 편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그로 관련된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엔저가 지속돼 갖고 얘네들이 95엔 넘어서 100엔 가까이 가면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좋지 않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거지로 받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코스닥이랑 우리뿐이 아니고 미국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꼬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이 지금 하락으로 540을 넘어선 상태예요. 코스닥 차트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코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코스닥 주봉 볼게요. 자, 큰 흐름상 이 저항을 넘겨야 된다 했는데 넘겼어요. 그쵸? 이제 어디 걸렸습니까? 요거에 걸렸어요. 이 자리는 어딥니까? 전체 하락에 대해서 50% 자리예요. 50% 자리. 화면 스크립트 오류가 왜 뜨노? 저거를 안착을 시켜서 어디를 넘어야 된다 그랬죠? 아, 이거 왜 자꾸 뜨지? 화면 스크립트 오류가 계속 뜨네. 자, 어찌됐든 요 50% 자리가 550 라인입니다. 이거 몇 년 동안 못 들었어요. 지금 2009년도 10, 11, 12 올해가 5년째입니다. 5년째 5년째 뚫지 못했던 자리다. 그럼 올해는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올해 뚫어야 됩니다. 무조건 뚫지 못하면은 얘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가야 원래 맞아요. 최소한 700대까지 가줘야 돼요. 가줘야 되는데 코스닥이 화랑이 돼갖고 날아갈 것 같으면 이전에 2007년도 저렇게 올라올 때처럼,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있지만 올라올 때처럼 가줘야 되는데 가겠느냐 말겠느냐는 550을 안착시키느냐 안착 못 시키냐 그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뚜러뻥? 근데 얘도 차트는 아이코 마우스가 미끄러졌습니다. 자, 요런 모습이에요. 지금 요 모습은 우리 분봉상의 모습하고 비슷했습니다. 지수. 그죠? 계속해서 뚫지 못했던 저항과 저점 높이면서 수렴 만들었지만 결국 돌파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 그쵸? 그래서 얘도 이 550을 뚫고 안착을 시켜서 지켜주지 못하면은 또 한 번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넘어갔지만 이제는 요것도 바꿔서 거이죠. 고점 이렇게 바꿔서 거야 돼요. 간단하게 이 고점 대비해서 올라와서
절반 50%짜리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모습이라면 여기까지는 와 있어야 돼요. 와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들이 주식 투자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고, 우리나라도 코스닥 개별주들이 화랑의 모습으로 올해는 개별주들의 장세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방송이고 어디고 계속 나오면서 개미들을 꼬시고 있고, 신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주의하실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주의하실 때가 됐다. 이제는 이전에 그 개별 장세로 올라오면서 부품주들이나 이런 것들 한 번 더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까 그것마저 챙겨 먹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주의를 하셔라. 내려오더라도 크게 안 내려올 자리예요. 한 번 더 마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즐겨도 된다. 즐겨서 냠냠냠 챙기셔라. 한 번 더 꺾일 자리가 있어요. 짧게라도. 그냥 수렴으로 가더라도 헤딩을 한번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짭짭 챙겨 드시고, 우리 지수도 2085, 2100까지는 챙겨서 드셔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 이후로는 잽싸게 챙기고 나와야죠. 이제는 나올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보는 견해는 올해 하반기 늦으면은 내년 들어서면서부터 하락파동이 시작될 걸로 예측을 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그 대응을 같이 하고 방송을 제가 하면은 참 이 파생 쪽 선물 옵션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장중 방송 못하니까 안타깝고, 자, 요렇게 우선 하락 추세대가 생성이 됐다는 얘기, 아까 이 뭐였죠? 선지 차트로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이거 5개 파동으로 보기는 모자릅니다. 이렇게 삐딱하게 그리노. 계속 모자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요거는 내일은 일단 고점 266을 뚫고 안착시키나 못 시키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말?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아마도 인류에 의해서 벌어지지 않을까. 어떤 바이러스나, 그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뭐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지표들 다 양호하게 나왔고, 이번 주는 미국의 소매 지표 발표되는 것만 주시해서 보자라고 보시고, 추가 하락은 없을 걸로 현재는 생각이 되고, 눌림에 대한 50% 지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점으로 뚫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의 관건이고, 그 중간에 선업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외인들 포지션대로 그 사이에서 움직이겠죠. 그냥 요 안에서 마무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 고점 뚫으면 그 파동이 이제 종지로 2080에서 2100 가는 파동이에요. 이게 마지막 파동, 올라갈 한마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그 자리가 올해의 우리 지수 고점이 될 걸로 보고, 고점 찍었다고 해서 급락이라기보다는 눈치 보는 글로벌장 눈치를 보면서 행보하다가 같이 커플링 돼서 밀릴 걸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즉, 그 다이아고널 형태로 가더라도, 오버랩이 발생돼서 가더라도 아직은 마무리가 아직 덜 된 걸로 보여져요. 덜 된 걸로. 일봉상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주봉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세요. 일단 이거 헤딩을 하든 슈팅을 하든 한번 해줘야 돼요. 한번 나와줘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1980에서 2100 정도까지 올해 고점을 보고 있습니다. 2080 정도 간다면은 1980이 된다. 2080 정도 가면은 보유 물량을 일단 챙겨두는 게 어떨까? 수익을 챙기는 게 저는 좋아 보인다. 그리고 개별주들 좋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실적 좋은 애들은 그런 애들은 사실 기회가 된다면은 매수 기회로 잡아서 들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방송을 일주일 동안 못했기 때문에 오늘 부랴부랴 방송을 열었습니다. 현재는 다우는 밀렸다가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오늘 다우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될 것 같다. 일단 그런 예측을 해보면서 녹화는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녹화는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을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